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교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 보는 것이 저의 큰 취미인데요. 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관해서 좀 비교정치학적인 그러한 통계들을 여러분들한테 몇 개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외국들을 좀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국토 면적,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인구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크기라든지 최소한 지리적인 크기, 또 인구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요,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적에 좀 비교도 해 가면서 어떤 감 같은 것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남아시아와에 관련된 이러한 물리적인 통계들, 요걸 좀 몇 개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토 면적과 인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심되는 나라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의 국토 크기와 대한민국의 인구, 이러한 규모를 놓고서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와 규모를 갖고 있는지 비교해 본다면은 훨씬 기억도 잘 될 거고요. 또 나중에 비교해 보는데도 더 좋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요, 제가 이 표에서 쭉 보여드리듯이 정확히는 97,35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거는 97,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하기 좋게 10만 평방킬로미터다. 로 아시면은 좋겠어요. 10만이면 뭐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국토를 얘기할 적에는 한반도 전체 면적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반도는 이제 북한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한 21만 평방킬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남한의 크기, 요 10만 평방킬로라는 걸 가지고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쉽고요. 이해하기가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 전체랑 좀 비교하실 적에 그러니까 20만 평방킬로다. 그거의 2배다. 이 정도로 놓고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면 역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7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00이 안 됩니다. 겨우 이 700평방킬로미터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수도 서울은 요거보다는 조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700평방킬로, 아주 작은 도시국가죠.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인데요. 5,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5,000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태국 같은 경우에 51만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작은 단위의 숫자는 전부 이제 자르고요. 좀 반올림 해가지고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국이 51만 평방킬로면은 우리가 10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도 5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얀마는요, 65만이에요.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봐서도 6.5배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좀 개념을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1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18만 평방이면 우리 대한민국 10만에 거의 2배, 1.8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라오스입니다. 자, 라오스는 23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캄보디아보다도 커요. 우리나라의 2.3배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라오스의 국토 면적이 생각하신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죠. 동남아의 유일한 내륙국가지만 국토의 면적은 23만 평방킬로미터. 이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을 하는 소위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도 더 큰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33만입니다. 베트남이 33만이고 필리핀이 맨 아래 보시면 30만이거든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필리핀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크기의 한 3배가 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한 말레이시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30만, 33만 평방킬로니까요. 한 3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죠.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즉 섬의 면적만 합쳐보더라도 인도네시아는 19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크기의 무려 19배에 달하는 엄청난 국토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그를 둘러싼 바다까지도 영해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다.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즉 한 5,200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 내지는 5,200만 정도가 한국의 인구의 크기다. 이게 상당히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서요. 거꾸로 가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2억 6천만 명입니다. 2억 6천만 명이면은 인구 크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인구도 큰 그러한 대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 갈까요? 태국입니다. 태국이 7천만 명. 7천만 명이면 우리 한국의 인구보다도 한 2천만이 더 많으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죠. 이 나라는 국토 면적도 51만 평방, 즉 대한민국의 5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얀마 인구가요 5,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인구는 우리 한국의 인구와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3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캄보디아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물론 작지만 1,600만 명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고요. 라오스는 한반도보다도 더 큰 면적의 국가임에도 인구 크기는 700만 명 정도로 좀 소규모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인데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의 면적보다도 한 3배 정도 크면서 인구 크기는 두 나라가 거의 유사하게 베트남이 한 9,500만으로 나오고 필리핀이 1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보면 베트남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필리핀 인구도 늘어납니다만은 기준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수준, 즉 1억 정도의 인구,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1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유사하게 베트남과 그 다음에 필리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33만 평방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한 우리 대한민국의 3배 정도의 국토 면적입니다만은 인구의 크기는 한 3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5분의 3 정도, 3분의 2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3,200만의 인구 국가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약 600만 명입니다.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인 700평방킬로미터의 싱가포르이 600만, 550만 정도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600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인구가 거의 40만 명, 100만도 안 되는 40만 명 수준에서 거의 그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브루나이 인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동남아 나라들이 농경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브루나이 같은 곳을 빼고서도요. 빼더라도 농경지 비율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도거든요. 평균. 우리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11.7도예요. 12도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역시 열대성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연평균 강우량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이 1,400 정도인데 밀리미터요. 1,400밀리미터인데 동남아 같은 데는 한 2,500에서 그야말로 2,000에서 2,500 수준이니까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러한 지역이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았던 거에 비해서는 국토의 크기라든지 또는 인구의 규모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고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 삼아서
예, 우리가 아닌 다른 외국을 공부를 할 적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 할 적에 좀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훨씬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10개 나라를 우리 한국의 국토 면적과 또 인구 크기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